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4월 10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물론 도전하겠다는 목소리가 앞으로 계속 그 당내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나 아주 새로운 변수들은 없겠죠.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김두관 정도이지만 그게 우리 국민의힘 경선만큼 어마어마한 출렁임과 여론의 흔들림과 관전 포인트를 볼 때는 흥미진진한 부분은 아닙니다. 국힘의 현재 대선 출마하겠다고 도전장을 낸 사람들은 현재까지 자천타천 그리고 공식적으로 아직 언론에 언론에게 자기의 출정식을 알리지 않았지만 숫자가 한 12명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스코어로 볼 때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1,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경선에서 1, 2를 유지할 수 있을까?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김문수라면 무엇을 할 것이다. 지금 캠프 내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구체적으로 모르겠고 그런 이런 행보를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김문수라면 몇 가지를 반드시 최우선 순위로 할 것입니다. 1. 반드시 윤심을 껴안고 가야 됩니다. 윤심을 버리고 못 이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윤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도 국민의 47, 8%가 인구의 2천만 이상이 윤 대통령 복귀를 외쳤다면 그 윤심의 계엄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는 사람이라야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가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 주자들과 적당하게 보조를 맞추면서 탄핵 찬성 쪽이 더 많았으니까 나도 그쪽으로 조금 제스처를 중도화시키면 어떨까? 전 그건 필패라고 봅니다. 이 탄핵을 반대했다고 가장 먼저 이 대선 출마하면서 첫 발언이 그 말이었습니다. 4월 8일. 그렇다면 탄핵 반대에 대한 자기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의 오점이 들어갔어도 안 되고 그 소신이 끝까지 지켜야 된다. 1. 그것이 윤심을 없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고 동력이 될 것입니다. 윤심과 거리를 두는 순간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오늘 사저로 옮기고 이렇고 2천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던 태극기와 전국에서의 정말 일어나던 물결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건 무시해도 된다. 절대로 아닙니다. 국민들 속에 한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윤심을 반드시 안아야 된다. 다른 평론가들, 정치가들, 현직 의원들 윤심과 결별을 해야 이길 수 있다. 저는 옳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판단입니다. 김문수 장관도 윤심과 거리를 두는 순간 지지율은 내려갑니다. 철저하게 윤심을 붙들어야 된다. 윤심을 타야 된다. 두 번째, 윤심을 업고 간다라는 증거로 제가 김문수라면 전태일을 찾아가기 전에 국민변호인단을 먼저 국민변호인단 앞에서의 자기 소신을 한번 얘기하는 기회를 가졌을 겁니다. 그 국민변호인단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거의 500명 수준으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국민변호인단 모집하고 불과 며칠이 안 돼가 10만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그러면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들은 물거품일 거다. 그들이 명예를 위해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게 아닙니다. 윤석열의 정신을 이해를 하고 그걸 변호하고 그 국민변호인단이라는 건 변호사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윤석열의 계엄정신을 변호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계엄정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계엄정신이 바로 계몽정신이었다는 걸 인지하는 사람들, 나이에 관계없이 다 국민변호인단에 등록을 했습니다. 저도 국민변호인단의 한 사람입니다. 그 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거기에 가장 접근하기 좋은 게 저는 김문수 장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필도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태일 노동자를 찾아가서 기념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는 나는 청렴하고 결백하고 노동청과 서민청을 이래서 일한다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 같던데, 김문수 장관은 전태일 기념관을 안 찾아가도 노동자를 보호하고 청렴하고 서민청에 대한 애환을 누구보다 강하게 갖고 있다는 건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말하는 중도층에 대한 확산, 소위 말하는 흡입력 내지는 중도층을 끌어들일 능력이 김 장관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 크게 1위냐 2위냐 3위냐로, 제가 3위까지는 절대 안 밀린다고 봅니다만은 1위냐 2위냐가 정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럼 중도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니 뭐 고스트냐? 그냥 우리가 하기 좋은 소리로 중도층이냐? 아직까지 누굴 찍을지 결심을 못하겠다는 38%가 다 중도층이냐? 아니죠. 중도층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처절하게 생각하는 중산층입니다. 중산층. 중산층이라는 게 뭐냐? 경제적인 확장성을 가지고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안을 내놓는 사람이 그들에게는 표를 찍어줄 명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손가락질을 막 하고 있는 이재명 지역화폐에 대해서 저렇게 열을 올리는 이유가 말도 안 되고 퍼다 나르기고 퍼죽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본들 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지만 왜 이재명이 저런 짓을 하고 있을까? 그 25만원짜리 지역 쿠폰 가지고 지금 성부를 보자는 게 아니라 그 제스처를 통해서 경제의 확장성, 다시 말하면 중산층들이 고민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 내가 앞장서서 해결해 주겠다는 이 이미지를 심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서 지역화폐 같은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단순한 포퓰리즘, 물론 이재명은 포퓰리즘으로 하지만 우리가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닌 하나의 어필, 경제정책으로 중산층에 어필할 수 있는 카드로는 지역화폐를 들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중산층에 먹고 사는 문제의 경제의 지평선을 확장시켜주는 것이 바로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큰 카드입니다. 좌석이고요. 이런 메시지도 없습니다. 그 다음 또 안타까운 것은 내가 김문수라면 난 권성동 권형세에 그렇게 밀착하지 않을 거예요. 권성동 권형세가 누굽니까? 국힘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대통령 탄핵이 되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 아니에요. 권성동은 심지어 12월 14일 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탄핵이 되도록 국힘 의원들을 거기 탄핵 장소에 잡아넣은 사람입니다. 보내준 사람이에요. 그 들어가라고 도둑놈 서울로 들어가서 같이 도둑놈 되라고 해준 사람이 권성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권성동 권영세에게 김 장관이 제 눈으로 볼 때는 지나칠 정도로 밀착되어 있다. 권성동 권영세를 붙들고 있다고 해서 당심이 무조건 다 김 장관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다섯 가지 메시지입니다. 2030에 대한 활용도, 2030에 대한 메시지. 뭐 지금 나오신 지 며칠 안 되니까 너무 조급하지 않느냐라고 하겠죠. 저보고 분명. 아니 조급한 마음에서 하고 지금 안 왔더라도 앞으로 이 메시지를 선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의계인 윤석열을 부러진 사람 누굽니까? 2030이에요. 2030? 다시 말하면 계몽된 사람들이에요. 계몽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외면하면은 그 계엄 메시지를 계몽 메시지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외면을 하고 중산층도 외면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2천만 이상 길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권성동 권영세에 대해서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김문수 장관이 권성동 권영세 쪽으로 더 훨씬 더 기울어져 간다면은 그 2천만 표의 흐름은 안타깝게도 김문수 장관의 표가 아닙니다. 흩어집니다. 그 2030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캠프에 2030에 아주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를 가진 2030을 캠프의 핵심 세력으로, 핵심 세력의 한 부분으로 반드시 끌어들여야 된다. 옛날 경기도지사 할 때의 팀들이 지금 주력을 기울고 있는데 그분들이 있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훨씬 더 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줘야 된다. 이 지금 체제전쟁이에요. 누구든 다 국힘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메시지로 나오는데 왜 이재명은 안 되고 왜 이재명을 잡을 것인가. 김문수 장관은 피의자 이재명을 잡겠다라는 게 가장 이 신선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피의자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하우투가 필요합니다. 하우투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바른 소리 하는 사람 막소리가 그렇게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저는 2007년 박근혜 경선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자화자찬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안보단장하고 전국을 박근혜를 따라다니면서 응원을 하는 응원단장이었습니다. 몇 시간 하다 치운 것도 아니고 전국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국 박근혜 사람으로 남지 못하고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그쪽 내에서 바른 소리를 많이 하는 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선적으로 조언하는 걸 또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건 또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 장관께서는 마음을 넓게 열어서 캠프 내에 있지 않더라도 밖에서라도 이런 조언을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국민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조언까지도 참고를 해서 받을 수 있을 때에 지평선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윤심을 얻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노동청에 대한 애환이라든가 표거리 정신 이상으로 중요한 게 중산청입니다. 중도청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중산청이 중도청입니다. 그래서 경제지평선을 넓혀줘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 얘기한 윤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제스처 중에 가장 빠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탄핵에 대한 자기 입장이 확실히 반대였다면은 2030뿐만 아니라 2030 중심인 게 아니라 국민변호인단을 만들었는 그들을 반드시 먼저 한번 찾아가야 된다. 숫자가 1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경제지평선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2030의 인재들을 대폭 끌어들여서 써야 된다. 그리고 권성동, 권영세에 너무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리어 윤석열의 정신을 승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윤석열 정신에 정면 배치된 사람들이니까 자칫하면은 윤석열을 지지하던 표도 다 잃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속에서 권성동, 권영세에 대해서 정말 배신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국민들 표까지도 가져올 수 없다. 이 5가지를 명심을 한다면은 경선은 훨씬 더 우위선점을 할 수 있고 매끄럽게 나갈 수 있잖아. 외곽에서 지켜보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송영선TV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